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힘든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뭐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결혼은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혼인율을 보더라도 앞으로 결혼 안 할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한번 갔다 왔다거나 돌싱인 분들.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 우리나라 지금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는 앞으로 혼인이 늘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내 남녀, 국내 남자 여자 가지고는 이 대한민국 혼인율, 출산율 못 올립니다. 네, 못 올려요. 차라리 국제결혼으로 노선을 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 보니까 나라에서 국제결혼을 많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 같아요. 저기 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인천 송도에 그 이민청도 건립한다고 하잖아요. 거의 확정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좀 장려시키려고 아마 나라 쪽에서 노력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한국의 지금 남녀만으로는 이제 저출산이고 뭐고 이제 해결하기 힘들다는 거 알거든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부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데. 맞잖아요. 차라리 돈을 안 쏟아붓고 그 돈을 우리한테 줬으면 다행인데 돈은 돈대로 꼬라박고 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아무튼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은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 흔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결혼 안 하고 사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대신에 결혼 안 하고 살 것 같으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혼자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살 거면 오히려 누구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준비를 더 탄탄하게 해야 돼요. 준비를 더 탄탄하게. 일단 직장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관가는 게 있어요.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정말 좋은 직장, 돈을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좀 많은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EH님한테 물어볼게요. EH님, 지금 대한민국 지금 1인 가구 중위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올해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 사람 100명, 혼자 사는 사람 100명을 세워놨을 경우 그 중에 50등 하는 사람, 50등 하는 사람의 소득, 그러니까 중간 레벨의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50요. 야, 350.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204만원입니다. 204만원. 자, 이것도 한번 검색해볼까? 1인 가구 중위소득 치면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아, 204만원 아니네. 죄송합니다. 뭐 204만원이나 207만원이나. 여기 보시면 2023년에는 207만 7,892원. 작년은 194만 4,812원. 역시 EH님도 현실적인 어떤 가능치를 가늠하지 못하네요. 예,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꼴등이 아니라 100명 세워놨을 때 중간 50등이에요. 50등. 학교 등수로 치면 종교생이 100명 있으면 그 중에 50등 하는 사람, 소득으로 50등 하는 사람 소득이 207만 7,892원. 많이 못 벌어요 이게. 예, 사례보험 공지 안 했습니다. 통계에서 얘기하는 소득은요, 그러니까 이제 세 전입니다. 세금 떼기 전. 그래서 여기서 세금을 떼버리면 제가 봤을 때 한 19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190만원 살짝 안 되게 나올 거예요. 한 188 정도 나올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1인 가구 빈곤율. 1인 가구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아가신 분들. 남자는 한 34% 정도고 여자는 57%예요. 남자는 34, 여자는 57. 그러니까 남자도 사실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 좀 힘들게 사는 분들이 좀 들어있어요. 있는데 여자가 훨씬 더 많아.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여자분들이 혼자 사는 게 어려워요. 괜히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자가 왜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설명해 줄게요. 일단 여자분들 중에, 여자분 일하는 직업군 중에 솔직히 말할게요. 이 말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직업이 없습니다. 물론 남자도 평생 직업이 없는데, 그리고 남자는 기술 분야로 가면 이 기술을 가지고 평생 일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공단 같은 데 보면 많이 있죠. 뭐 CNC나 NCT 아니면 와이어 커팅, 레이저 이런 데 가보면
경력이 20년, 25년 하신 분도 있거든. 근데 이런 쪽에 여자분들은 한 명도 없어요. 보통 여러분 공단 가보면 그런 이제 청춘을 바쳐가지고 기계 하나 붙잡고 일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고. 근데 그 중에 여자분들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본 적 있습니까?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더구나 여자분들이 일하는 직종은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비스업과 사무직이에요. 예, 서비스업과 사무직.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직업으로 나이 먹어서까지 버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보통 여자 나이 한 40 정도 되면 40 정도 되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압박을 줍니다. 왜 나가라고 압박을 주는지 설명해 줄게요. 보통 여자분들 여러분들 사기업에서 과장 이상 다는 거 본 적 있어요? 잘 보기 힘들 겁니다. 보통 여자분이 일하는 직종이 좀 정해져 있어요. 사무직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를 다방면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회계, 격리 요쪽이에요. 디자인 요쪽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회사에서 나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몸값이 일하는 거는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짬밥이 있으니까 월급을 올려줘야 되잖아. 회사 입장에선 그럴 바에 그냥 나열인 신입 못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 짬 있는 사람, 40인 사람 뭐 300 주고 쓸 바에는 뭐 나열인 사람 210 주고 쓰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일이 뭐 진짜 뭐 난이도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물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지는 거 잘 모르죠.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도 중소기업에 납품 같은 거 예전에 많이 갔지만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 보통 이제 중소기업 공장에서 격리 담당자 다 여자분이거든요. 전화 받아서 대화를 나눠보면 납품을 가잖아요. 아줌마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줌마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오래 일하신 분들이 아니라 보통 사장님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예. 보통 공장에 이제 납품하러 갔는데 거래 물품 이제 주로 왔는데 나이 지긋하신 분이 있다. 보통 대부분 사모님입니다. 사모님 뭐냐 하면 공장 사장의 와이프. 그런 경우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격리로 15년, 20년 하신 건 나 본 적이 없어요. 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보통 이제 나이가 40 정도 넘어가면 원래 일했던 직종에서 버티기 힘들어요. 사무직 같은 경우 왜 버티기 힘드냐? 사무직의 가장 여자분들이 일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외모예요, 외모. 외모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거 있잖아. 화장품 매장을 갔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아줌마뻘 되는 사람이 화장품 같은 거 소개하면 여러분 사고 싶을까요? 아니면 젊은 사람이 화장품 소개하면 그거 사고 싶어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PC방을 갔는데 아리따운 젊은 아가씨가 주문받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나이 지긋한 아줌마가 주문받는 게 좋을까요? 너무 노골적인가? 그렇다니까요. 서비스업은 그런 거야. 나를 파는 거예요. 나를 파는 거야. 외모가 정말 중요해요. 여자분들이 그동안 서비스업에서 많이 써졌던 이유는 여자라는 동물이 외모에서 주는 어떤 시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게 매출로 올라오기 때문에 써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가 일을 잘해가지고 써주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나이가 먹으면 그 장점을 발휘하기 힘들어요. 아무리 내가 뭐 말을 잘하고 영업을 잘한다고 해도 애초에 여자분들은 영업은 잘 안 하잖아. 영업은 다 남자잖아요. 그리고 보통 여자분들이 갈 수 있는 분야가 보통 매장이에요. 매장 손님 응대. 그런 쪽은 외모가 좀 많이 작용합니다. 여자분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많이 작용하는데 보통 그분들이 대하는 사람들이 같은 여자거나 남자예요. 남자인데 남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 아무래도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여자분이 뭔가 접대하고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매출로 많이 이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나이 많은 사람을 이제 같이 끌고 가기 힘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여자분들 일하는 게 또 재취업이 안 돼요. 나이 먹고 나왔을 경우 재취업이 힘듭니다. 그리고 경력을 인정 못 받아요. 이 사무직과 서비스업의 가장 큰 단점은요, 경력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월급이 똑같아요. 월급이 똑같습니다. 월급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생활 수준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젊었을 때부터 돈을 안 모은 사람은요, 나이 먹어 쪼들리는 거예요. 통계청에 나와 있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은 30대 후반까지 월급이 올랐다가 만 40세를 기점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요것도 한번 자 알려드리자면, 자 중위소득 남자는 40대까지 쭉 올라갑니다. 근데 50대 초반부터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자분들 좀 다른 게 뭐냐면, 자 여자분들 여기 보시면 35세 39세까지 중위소득이 271이에요 이것도 세금 떼고 나면 244 요 정도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만 40세에서 44세로 갔을 경우 248 떨어지죠. 마이너스 23. 그리고 만 45세에서 49세로 갔을 경우 224. 근데 여기서 중위소득은 아마 결혼하신 분까지 다 포함됐을 거예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을 빼고 하면 이것보다 더 낮을 겁니다. 더 낮을 거예요. 1인 가구로 한정하게 되면 200도 못 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만약에 여자도 이제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나이 먹고 내 집 가지고 있느냐 월세 사느냐 이게 크다고 내가 얘기했죠. 왜 크냐 하면 이 집세 있잖아요. 월세. 이 월세 부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게 젊었을 때 내는 거하고 나이 먹었을 때 내는 거 달라요. 버는 돈이 뻔한데 월세로 상당 부분 나가버리면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여자분들 중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 혼자 사는 분들 중에 자기 집을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월세. 뭐 전세도 있겠지만 월세. 아니면 월세, 전세를 산다고 해도 뭐 전세 대출을 사는 경우. 요즘에 전세 대출 금리도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살면서 나가는 이 부대비용이 너무 큰 거야. 거기다 이 세금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힘든 게 맞죠, 여러분? 그냥 제가 괜히 듣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근데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힘든데 여자는 더 즐기는 것 같은데 잘못해준 거 아닌가? 결혼 거부한 여자들 많던데 라고 했지만 즐긴다고요? 아, 즐긴다고? 아, 어떻게 즐기는 거죠? 아니, 현실이 안 좋아도 어떻게 즐긴다는가? 현실이 안 좋아도 즐긴다는 건 멘탈이 나은 거죠. 멘탈이 나은 거죠. 아니, 뭐 어떻게 즐긴다는 겁니까? 아니, 여자가 더 힘들다니까. 아니, 남자가 안 힘든 게 아니야. 남자들이 힘들어, 나이 먹어서. 왜 남자도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노동으로 이제 먹고 사는 거, 그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힘을 쓰는 거. 힘을 쓰는 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자가 즐긴다고 뭐 어떻게 즐깁니까? 돈도 쪼들리고 외모도 훅 가고 이 결혼도 힘들고 이렇다 할 게 뭐 해놓은 것도 없고 뭐 어떻게 즐기는 거죠? 정줄 놔버리는 게 즐기는 겁니까? 잘못된 정보 아니냐고요?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내피셜로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통계청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아까 얘기한 이제 출처는요, 통계청이고 그리고 국무조정실에 나온 겁니다. 잘못된 정보라고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라고 믿고 싶은 거 아니야? 결혼 거부한 여자들 많다고요. 결혼을 거부한다기보다는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얘기하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여자분들이 하는 말은요, 고지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 여자들이 평소에 얘기하는 거는요, 속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썰풀 건데, 여자의 비혼은 비혼이 아닙니다. 그냥 방어기제로 비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없어 보이고 만만하게 보니까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비혼은 퉁치는 겁니다. 결혼을 거부한다는 것도 결혼이 정말 싫어서, 난 결혼하고 안 맞아서 결혼을 거부한다기보다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아니까 나는 결혼을 안 하는 것 뿐이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일종의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아니, 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나이 먹고 돈도 없어, 외모도 별로야. 결혼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하죠. 뭘 할 수 있어. 근데 여자분들 솔직하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아, 나 이제 결혼 못한다. 나가서 산 누가 좋다 그래.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나는 결혼을 원하지 않아. 원래부터 난 결혼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난 결혼을 거부하는 거야. 나 원래부터 비혼이었어. 내가 안 하는 것 뿐이야. 누가 못한다 그래. 이런 식이에요. 근데 못하는 게 맞거든. 하고 싶은 게 맞다고. 근데 하고 싶은 게 맞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뭔가 없어 보인단 말이야. 궁상 맞단 말이야. 여자들은 궁상 맞은 거 못 견뎌요. 남자들은 궁상 맞은 게 이상하잖아. 남자는 뭐, 아유, 뭐, 나이 먹고 뭐, 능력도 없으니까 뭐, 나 같은 사람 누가 될 거야. 그냥 하겠냐. 결혼하고 싶은데 뭐, 못하는 거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근데, 여자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자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여자분들은 결혼을 누구보다 원해요. 원하는데, 그냥 못할 거 아니까 그냥 돌려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이거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시간이 지나서 한번 보세요. 정말 결혼을 거부한 사람이 많은지.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